요즘 들어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보험료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을까요? 실은 저도 현장에서 그런 사례를 너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일부 조정되면서 그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던 분들조차 갑작스럽게 보험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나간 것밖에 없는데 보험료가 6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뛰었다. 이런 말씀 이제는 낯설지 않을 정도로 자주 듣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노인복지 분야에서 상담을 해온 복지상담사 정선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도 인터뷰를 하며 이 문제를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제도를 알고 미리 대비하신 분들은 보험료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계신 반면 아무런 정보 없이 지나치신 분들은 매달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이상을 더 부담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도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을 주고 있는 셈이지요. 궁금한 점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아마 어르신 평생 내시던 보험료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례 하나가 누군가의 현실일 수 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4세 정미자 어르신. 막내딸이 올해 초 결혼하면서 세대분리 신고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몇 달 뒤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말 그대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매달 5만 2천 원이던 보험료가 18만 4천 원으로 3배 넘게 오른 겁니다.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소득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죠? 공단에 전화를 하셨더니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세대분리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셨고 별도 직장가입 이력이 없으셔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이상 건강검진 이력이 없어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미자 어르신은 깊은 허탈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딸이 시집간 게 왜 내 벌이 되어야 하죠? 나는 멀쩡한데 왜 억지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제도는 감정을 따지지 않습니다.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될 뿐입니다. 이런 무심함이 오히려 어르신들을 더 속상하게 만드는 현실이기도 하죠.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하면서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지 못한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건 건강보험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별도의 직장이 없는 이상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던 모든 요소들 집, 자동차, 연금소득까지 몽땅 계산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훌쩍 올랐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그동안 보험료를 거의 내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세대분리 이후엔 2배, 많게는 3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모르셨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정미자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딸이 결혼한 게 왜 내 잘못이 되느냐 며 어르신은 깊은 속상함을 토로하셨습니다. 평생 보험료 성실히 냈는데 이게 돌아온 보상인가요? 공단 직원도 제도에 따라 설명은 해드렸지만 결국 돌아온 말은 제도가 그렇습니다. 라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현실이었지요. 그 결과 정 어르신은 매달 93만 원 나오는 국민연금 중에서 무려 18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계십니다. 남는 생활비는 75만 원. 그 돈으로 관리비, 약값, 식비까지 감당하시려니 말 그대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정 어르신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이번엔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70세 박선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37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작년에 정년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도 받으셨고 국민연금도 나오니 이제 좀 쉬면서 지내실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드님이 새 차를 구입하면서 기존에 타던 2019년식 그랜저 2200cc를 효도 선물로 드린 겁니다. 그전엔 2005년식 소나타 1500cc를 타셨는데 잦은 고장 때문에 폐차를 하셨다고 해요. 차 한 대인 건 똑같은데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박 어르신은 올해 4월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6만 원 넘게 더 부과된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1500cc 차량은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6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재산가액으로 환산돼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박 어르신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차는 한 대 그대로인데 왜 보험료가 이렇게 확 늘어난 겁니까? 주차장에 세워만 놔도 돈을 더 내야 하나요? 담당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1600cc 이하 차량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200cc 차량은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월 6만 원 내외로 보험료가 가산됩니다. 말없이 한참을 듣고 계시던 어르신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럼 아들이 준 차를 다시 팔라는 얘기네요. 효도한답시고 준 건데 내가 다시 짐을 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박 어르신은 그 차량도 거의 타지 않으셨어요. 한 달에 두세 번 장 보러 마트에 나갈 때 말고는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셨습니다. 연료비 아끼시려고 일부러 운전도 줄이셨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단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차량의 실제 사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등록된 차량 정보는 그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결국 어르신은 많은 고민 끝에 차량 명의를 다시 아들 이름으로 변경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제가 보험료 대신 내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박 어르신은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조용히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미리 알았더라면 피할 수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게 정말 정상적인 제도일까요? 이번엔 좀 더 어처구니 없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함께 올라버린 경우입니다. 전북 익산시에 거주 중인 73세 송명자 어르신은 15년 전 남편과 함께 온갖 고생 끝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셨습니다. 그때는 1억 8천만 원짜리 30평짜리 집이었고 대출도 끼고 적금도 깨가며 정말 어렵게 마련한 보금자리였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동네 집값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2억 5천 정도 하던 집이 최근엔 주변에서 같은 평형이 4억 2천까지 올랐다. 는 말을 들으셨대요. 처음엔 속으로 좀 기분이 좋으셨답니다. 그래도 내가 산 집이 이제 값어치가 있긴 하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올해 초부터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작년보다 매달 4만 2천 원이 더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뭘까 싶어 공단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셨죠. 공단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 올라갔고 그 값이 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송 어르신은 황당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집을 팔 생각도 없고 소득도 그대로인데 왜 더 많이 내야 하죠? 그날 송 어르신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값 올린 적도 없고 그냥 여기서 살고 있을 뿐인데 이 나이에 이사갈 힘도 없는데 왜 벌처럼 보험료가 늘어나는 거죠? 공단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재산이 증가하면 보험료도 조정됩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 보험료도 내려가나요?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답니다. 그건 시가 하락폭과 반영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참으로 애매하고 불합리한 설명입니다. 오를 땐 빠르게 반영되고 내릴 땐 상황에 따라라니요. 송 어르신은 그 집을 팔 계획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하며 지켜온 정든 공간, 오래 알고 지낸 이웃들, 그리고 이 나이에 어디로 또 이사를 가겠느냐는 마음이 크셨죠.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이게 나라에서 하는 복지라면 도대체 누굴 위한 건가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허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에서 관리비, 전기세, 약값을 제하고 나면 남는 돈으로 식비 감당조차 빠듯한 상황.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박영숙 어르신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하셨던 말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러려고 평생 꼬박꼬박 보험료 낸 줄 알았다면 너무 억울하죠. 혹시 어르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분가하며 세대 분리를 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험료가 2배, 3배씩 올라서 황당하셨던 기억. 이제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사실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는 이 보험료 구조. 조금만 들여다보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심지어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대신 내줍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혀 다릅니다. 소득뿐 아니라 집, 자동차, 연금소득, 심지어 건강검진 여부까지 모든 걸 합산해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전적으로 본인 몫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연금소득을 갖고 계셔도 집의 공시가격이 오르거나 차량이 바뀌면 그달부터 바로 보험료가 껑충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한 가지라도 기준을 넘기면 그 즉시 보험료가 가중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어르신들께서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보험료가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건가요? 실제 사례 하나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시던 한 어르신은 직장 재직 시절 매월 2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건강보험료가 약 8만 원 나왔고 그중 절반인 4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셨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연금소득에 같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건강보험료가 17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무려 4배 이상이 오른 셈이죠.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연금 120만 원 받고 집 한 채에 차 한 대뿐인데 보험료가 어느 날 갑자기 17만 원으로 올라버렸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 절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직장 가입자일 땐 소득만 기준이 되던 것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집, 차, 연금소득 등 모든 자산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박영숙 어르신도 그런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따님이 결혼하며 세대 분리를 하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따님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사실상 보험료 부담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분리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고 즉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엔 대구 북구에 사시는 71세 조명희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대분리 직후에는 보험료가 약 12만 원 수준이었는데 몇 개월 후에는 16만 2천 원까지 오르셨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최근 2년 이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가입자를 건강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그간 적용되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전면 중단됩니다. 결국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매달 수만 원이 더 부과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조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 넘도록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잘 살았는데 멀쩡한 사람을 억지로 검진 받게 만드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건강한 분들일수록 오히려 병원에 가는 걸 꺼리시니까요. 하지만 제도는 개인의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2년에 한 번은 정기 검진을 받으셔야 기존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사실상 벌금처럼 보험료가 더 나오는 셈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꼭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자녀와 세대 분리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신 게 언제인가요? 이 2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보험료가 예고 없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점검하셔야 할 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 여부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매달 몇만 원씩 평생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짚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단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세대분리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독립해서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그 순간 부모님은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죠. 이때부터는 보험료 계산 기준도 부담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다니는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줬지만 이제는 전액을 본인이 혼자 부담해야 하니까 보험료가 2배, 3배 이상 오르는 건 당연한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이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집이 있든 차가 있든 관계없이 월급의 일정 비율만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줍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연금, 부동산, 자동차, 금융소득, 건강검진 여부까지 전부 포함해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담은 100% 본인이 책임져야 하죠. 세 번째 이유, 건강검진 미수검 시 할인이 사라지는 점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건강위험군으로 분류되면서 받을 수 있었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사라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데 병원엔 왜 가냐? 고 하시는데요. 제도는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검진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올랐지?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직장에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분은 보험료로 약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중 3만 5천 원만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해요. 그런데 같은 조건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가 15만 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전액 본인 부담이죠. 여기에 건강검진까지 안 받으셨다면 월 3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이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도 어느 날 갑자기 보험료가 20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지금도 전국에서 매일 수천 건씩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괜찮겠지 라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세 가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최근 받은 건강보험 고지서 금액, 자녀와 세대 분리한 시점, 최근 건강검진 수검 여부. 이 세 가지만 체크해도 앞으로 내실 보험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험료를 줄인 분들이 실천하신 7가지 방법을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고 한 가지만 적용해도 매달 수십만 원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건강검진부터 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정기 건강검진만 잘 챙기셔도 매달 보험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김정순 어르신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코로나 시기 이후 병원 가는 걸 꺼리셔서 3년 넘게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걸 보시고 걱정이 되셨대요. 우연히 저희 상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무려 3만 8천 원 줄어들었어요. 1년이면 45만 원 이상을 절약하신 셈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우리 동네에서 검진 가능한 병원이 어디인가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 준비물은 신분증과 건강검진표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검진 전날 밤 9시 21시부터는 금식입니다. 물도 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방법, 소득이 줄었을 때는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76세 이상문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이상문 어르신은 작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그만두셨습니다. 더 이상 수입이 없는데도 보험료는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소득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재산 정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농업소득 중단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셨고 보험료가 기존 월 15만 8천 원에서 9만 2천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한 달에 무려 6만 6천 원이나 줄인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과 관련해 재산 이동이나 증여 계획이 있으신 경우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자녀 명의로 집이나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6번째 방법 바로 세대 제압과 신청입니다. 자녀와 다시 함께 살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산에 사시는 69세 문영자 어르신은 아드님이 이혼 후 집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함께 생활하게 되셨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세대 제압가를 신청하셨고 그 결과 지역 가입자였던 문 어르신은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다시 등록되셨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달 18만 원씩 내던 보험료가 0원, 즉 전혀 부담이 없어졌거든요.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와 다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일 것, 자녀가 직장 가입자일 것, 그리고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것. 단,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도 확인이 필요하니 공단에 미리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 방법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보험료 내는 것이 너무 부담되시나요? 그럴 땐 납부 방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달 한 번에 납부하시던 걸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으로 나눠내는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보험료 자체를 줄여주는 방법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언제든지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절약 방법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하실 일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건강보험 고지서에 적힌 보험료 금액 확인. 둘째, 최근 건강검진 수검 여부 확인. 셋째, 자녀와 세대분리 여부 및 시점 점검. 이 3가지만 확인하셔도 앞으로 내실 보험료를 충분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주변 어르신들 중에 이런 정보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이 영상 하나로 가족 전체가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알지 마시고 꼭 주변에 알려주세요. 사실 정부는 제도를 만들어 두기만 할 뿐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손해를 보게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한 시청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영상 덕분에 보험료가 17만 원 줄었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박영숙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려고 평생 성실하게 보험료 냈나 싶어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고지서 확인, 검진 확인, 전화 한 통. 이 3가지부터 지금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